안녕하세요. 참여형석입니다. 자, 원익홀딩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윗꼬리가 달렸다 보니까 많이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1% 상승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흐름이 어찌됐건 추세 전환을 좀 하기 위한 도주 캔들에 가까운 캔들이 이제 등장을 해줬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익홀딩스의 이제 주가 흐름상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그 특징들, 결국 우상향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이 어제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거의 금액으로 치면 이제 3천억 정도 되는 건데 왜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도 못 가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저 나름대로의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좋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양봉 마감이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여전히 로봇주가 흐름이 좋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은 로봇주 중에서도 이 현대모백스가 오랜만에 좀 치고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얘도 로봇주라기보다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 쪽에 가까운데 사실 요 구간에서 대장 역할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조정이 나온 후에 다시 상승을 해주다가 그래도 오늘 유일하게 좀 크게 힘있게 올라준 애가 이제 바로 이제 현대모백스다. 오늘의 로봇 대장은 얘였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주의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일정에 맞춰서 좀 움직여주는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는 이 CES 일정에 맞춰서 로봇주들이 움직여주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대략 일정이 한 20일 남짓 남았어요. 이렇게 남았다 보니까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원익홀딩스의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 요 시나리오 제가 한번 영상에서 준비했으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시작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다른 영상들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최근에 이제 3일 연속, 오늘은 조정이 아니니까 이틀 연속이죠. 이틀 연속 조정이 나와서 조금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주주분들 보고 힘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좀 제작하는 입장에서요. 그래도 제가 영상을 좀 촬영하고 나서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보이면은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 그래도 구독자분들, 그리고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이 도움이 좀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요게 좀 많이 없으면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아요, 구독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한 번씩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신나게 영상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요, 되게 좋지는 않았죠. 0200 시장 종합창에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1.53, 코스닥은 마이너스 1%,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 수급이 모두 코스피도 매도, 코스닥도 매도, 선물도 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수급이 좀 이탈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에서 요것도 안 보여드렸네요. 보시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죠. 코스닥에서는 무려 1230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았다. 분명히 이런 흐름들은 이제 거시적인 관점, 뭐가 있었죠? 미국에서의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시장이 조정이 나왔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또 이 LG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있었어요. 얘가 미국의 포드사죠. 이제 포드사와 이제 계약을 했었어요. 계약을 무려 10조짜리 계약을 했었는데 요게 취소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야기시킨 게 바로 요 LG에너지 솔루션이다. 그래서 요 LG에너지 솔루션 발 악재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발 악재도 있었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원익홀딩스를 보시게 되면요, 특징들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 자, 집중해 주세요. 요 구간에서 올랐을 때와 이 구간에서 올랐을 때,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올랐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요,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이 11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11선을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11선을 깨는 순간 강한 조정이 나왔어요. 이런 강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 11선을 올라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도 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이 강한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요 밑에까지 하방까지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일 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자세히 보시면요,
이 11선을 터치해주고 도지 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도지 캔들도 이제 추세 전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캔들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이 11선을 지지받았다는 건 여전히 앞전의 그런 추세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11선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좋지 않았죠.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로서 이날이죠. 890억이 들어온 날에 강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언제죠? 요날이에요. 요날의 프로그램이 소위 말해 주포 역할을 해줬습니다. 거래대금도 오랜만에 꽤 많이 터져줬어요. 그런데 이 들어왔던 프로그램 수급, 즉 외국인 수급이죠. 이들이 모두 이탈을 했다라고 일단은 수치상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내일 만약에 이제 미장이 오늘도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이 11선을 이탈할 수는 있다. 요거까지는 좀 우리가 시나리오에 넣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우리는 또 이 차트만 보고 이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안 되죠. 우리는 원희홀딩스 주주지만 로봇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 이제 플러스 거시적인 관점, 즉 미장도 봐야 되고요. 국장 또 어떤 얘기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희홀딩스 주주시만 우리는 또 시장 참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섹터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생활화 된다라면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루틴이 생긴다라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요, 영상을 통해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의 부분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 구독자분들도 모두 다 아실 수가 있다.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구독이 필요하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나스닥 차트 한번 봐볼까요? 미국의 야간장이 진행 중인데 자, 15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미장이요. 이게 15분봉이거든요. 이게 얄미운 게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 정규장 시간 여기 우리나라 시간 기준이에요. 그래서 16시가 이제 딱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뭔가 분봉상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왜 우리나라 장이 끝나면 이렇게 올라가는지 정말 얄밉죠. 우리나라 정규장 때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같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올라가고 있다. 뭐가 됐든 일단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위장이 오늘 좀 좋다라면 분명히 내일 우리나라 장도 좋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원희홀딩스도 다시 한번 이 11선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상방 추세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강조드려요. 대대상승주의 특징 뭐라 그랬죠? 이 10주선을 깨지 않는다. 생각해보니까 일봉도 그렇고 지금 주봉도 마찬가지네요. 요거는 이제 원희홀딩스의 주봉입니다. 주봉 캔들인데 어쨌든 큰 상승을 진행될 때는 이 5주선을 타고 가다가 조정이 나올 때 10주선을 터치해줬어요. 파란색 라인이 이제 10주선인데 지금도 여전히 10주선을 타고 가다가 캔들이 위에 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캔들과 만나는 서로 캔들과 이평선이 당겨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아직도 이제 10주선까지는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좀 더 이 음봉으로 전환되고 밑꼬리가 달리더라도 일단은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봉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삼성전자랑 좀 차트 흐름이 비슷하죠. 이거는 삼성전자 주봉 흐름입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올랐을 때 5주선을 타고 가다가 10주선을 터치 그리고 다시 한번 10주선 근처에서 어때요? 밑꼬리를 달고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원희홀딩스도 약간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원희홀딩스도 여전히 대대상승 주임은 틀림없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원희홀딩스에 수주공지가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꽤 크죠. 확정 계약 금액은 2,900억가량 거의 이제 3,000억 정도가 되는 건데 매출액 대비 45%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제가 어제 좀 설명을 드렸던 게 재무제표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어요. 자, 원희홀딩스 홀딩스라는 특성상 재무제표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요. 자, 요게 이제 매출액인데 이 작년 기준 한 6,400억이죠. 6천억 가량의 금액을 수주 매출을 했기 때문에 요거와 비교했을 때 이제 3천억 가량이 되는 게 대략 한 45% 된다라고 되어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온 거죠. 근데 요게
연결이 있어요.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여기 연결이 있고 별도가 있습니다. 이 연간하고 분기는 아시죠? 자, 연간으로 하게 되면 20년도부터 24년까지 연도별로 매출액이 나온 거고요. 자, 분기를 누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분기죠. 3개월이죠. 3개월마다 나오는 매출에 대한 금액이 나타난 건데 요건 아마 많이들 안 눌러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 자, 연결을 누르게 되면요. 뭐죠? 원익홀딩스의 이제 자회사의 매출도 같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별도를 누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순수하게 원익홀딩스 자체 매출이 나온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것만 보시게 되면요. 작년 기준, 작년에 이제 원익홀딩스의 매출이 한 2,800억 정도 되죠. 근데 이번에 매출 이제 계약이죠. 계약이 된 게 거의 3,000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계약권 한 방으로 1년치 매출을 한 번에 올렸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호재죠. 호재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제 원익홀딩스가 올랐던 이유를 곰곰이 좀 곱씹어 보면요. 예, 맞습니다. 요 구간에 올랐던 게 결국 로봇으로 올랐어요. 결국 메인 재료는 뭐다? 예, 로봇이다. 로봇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수주 공시에 대한 부분이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유는 또 뭐냐? 보세요. 자, 요때가 원익홀딩스가 최초 이제 원익 로보틱스와 메타의 협업이 부각됐던 날이에요. 이게 24년 1월이죠. 그 이전을 돌이켜 보면요. 결국 원익홀딩스는 이런 주가 위치에서도 매년 이 3천억 정도의 수주는 계속 나왔던 거예요. 별도로 보시게 되면 3천억 언저리의 매출을 매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주가 자체가요. 요 구간에 있었을 때보다 지금 위치의 구간이 단순 매출액으로만 따졌을 때는 사실 냉정하게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 구간에서도 동일한 금액의 매출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위치에서 늘 나왔던 매출에 대한 수주 공시는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결국엔 지금 주가의 방향도 흐름도 모두 다 이 로봇 섹터의 움직임에 같이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흐름입니다. 실제로 이건 이제 원익홀딩스가 이제 다트의 공시가 나온 내용인데, 우리는 이제 계약 금액에 좀 초점을 맞췄던 건 맞죠. 뭐 금액이 괜찮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을 보시게 되면요, 언제가 종료일이죠? 28년까지예요. 25년 17일 날 수주 공시가 나온 건 맞는데 종료일은 28년 4월 30일.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계약했던 금액이 나눠서 매출로 잡힐 거예요. 다만 좀 좋은 내용도 있죠. 이 선급금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선급금 1차 400억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약하고 14일 이내에 납금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7일날 공시가 나왔으니까 아마 12월 31일인지 기준일이 요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주 안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이 400억이라는 금액이 우리 원익홀딩스에 이제 들어온다. 사실 이건 좋은 내용이죠. 현금이 한 번에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2차 선급금도 있어요. 요거는 450억 금액이 더 커지고 얘는 60일 이내에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800억의 금액이 이제 현금으로 들어온다. 이건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천억에 대한 금액이 이것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당장에 이 4분기 매출에 바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이 3천억에 대한 수주잔고로 쌓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분기 매출로 이제 잡힌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수주잔고가 쌓였다는 것도 좋은 얘기고요. 이렇게 선급금을 미리 대략 한 850억을 먼저 받죠. 이것도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원익홀딩스가 늘 이런 구간에서도 비슷한 금액의 수주 공시는 늘 나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반응을 못 보여줬지만 결국 원익홀딩스가 올라갈 수 있는 메인 재료는요, 로봇주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CES를 좀 많이 강조해 드리고 있었어요. CES가 왜 중요하냐? 글로벌 빅테크들이 본인들의 기술력을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일정은 제가 누차 강조드려서 다 아시죠? 1월 6일부터 9일입니다.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대략 3주도 채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로봇 섹터들의 모든 흐름들이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CES가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만 홍보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거를 보여드렸죠. 자, 미리 보는 CES의 5대 키워드. 여기에 1번이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뭐 2번은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고 돼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XR을 좀 언급하는 것 같아요. 뭐 디지털일 수도 있고, 뭐 모빌리티면 뭐 드론이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인 이제 자동차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공개가 되는 자리인데, 일단은 1번은 이제 피지컬 AI. 결국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가장 부각이 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들이 여기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도요, 원익홀딩스는 늘 추세가 살아있다라면 이렇게 10주선 아니죠. 11선을 타고 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11선을 타고 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요건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수급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일 이탈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종가상의 흐름도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른 로봇주들 1등주 뭐가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2등주 두산 로보틱스. 3등주 로보티즈. 자, 이 중에 레인보우와 두산은요, 어쨌든 삼성이고 얘는 두산이잖아요. 둘 다 CES에 참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CES에서 어떤 내용을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또 로봇 섹터들이 다시 한번 시원하게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원익홀딩스 역시도 같이 흐름을 함께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시청을 계속해서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구독이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것도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뭐를 가져왔죠? 선물이죠.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종목입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예상 수익률은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고요, 제가 근거를 한번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인 만큼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상증자를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이고요. 이 기사 자체가 이제 11월 13일 날 나온 건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무상증자 종목이 나왔고요. 그 이전에도 무증 종목들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상증자가 많아진다라는 건 이게 테마로 갈 수 있어요. 실제로 무상증자 테마가 과거에 있었고, 많은 분들이 테마주는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면 테마주가 많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시장의 일부분이고요. 늘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제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현상들을 이용해서 결국 수익을 챙겨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무상증자 테마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에 이제 HLB 바이오스텝, 이제 사명은 원래 노터스였거든요. 얘가 이 무상증자 테마 1등주였어요. 그래서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추가로 3번 가고 총 6일 동안 6연상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 1300% 갔거든요. 자, 무상증자가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최소 100%는 올라가죠. 하지만 얘는 테마주로 변질이 되고 그 중에서도 1등주였습니다. 그 결과 1300%라는 상승을 보여줬다. 이 정도면 대박이죠.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무상증자가 좀 예상되는 종목인데,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이제 자산도 많다, 그리고 돈도 잘 번다라는 판단 기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이 이제 무상증자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유보율이 높은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잘 번다, 자산이 많다, 어떤 기업이죠? 대기업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건 하이닉스의 유보율입니다. 하이닉스의 유보율 대략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 치고는 사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 대표적인 또 대기업 중에 이제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7200% 정도 되네요.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것 같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현대차보다 유보율이 10배가 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실제로 해당 종목의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요, 75,000%예요. 현대차 유보율 7200%였죠. 근데 얘는 75,000%.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다 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이론적으로 유보율이요,
500%만 되더라도 5대1의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죠. 근데 얘는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잖아요. 이러면요 20대 1도 할 수 있고요 30대 1도 할 수 있죠. 진짜 이렇게 진행되면은 2000% 갑니다. 근데 제가 이 2000%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아직은 없어요. 왜? 테마가 완전하게 좀 강하게 형성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우리는 늘 시장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7만 프로라면 그래도 5대1은 가능하다. 그래서 5대1이 진행된다라면은 500% 예상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실제로 이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이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은요, 얘도 보시면 이 점상을 3번이나 갔어요. 그리고 330% 갔죠. 근데 얘가 무상증자 진행했던 게 2대1밖에 안 돼요. 2대1 진행하고 330%. 온코링 테라피틱스도 무상증자하고 얘도 점상을 좀 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300% 갔는데 얘가 무상증자 진행했던 거는 3대1 진행했어요. 아까 HLB 바이오스텝 테마 1등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무상증자 얼마나 했냐? 8대1을 했습니다. 얘는 좀 많이 한 편이죠. 그리고 나서 1300% 갔다. 얘는 대신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됐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아직 테마가 완전하진 않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500%가 예상된다라면 이거 충분히 베팅은 해볼만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희홀딩스 모두 매도하시고 한번 진입해 보시죠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거는 큰일 납니다. 원희홀딩스는 여전히 일정이 살아있어요. 그 일정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예상 수익률이 500%잖아요. 이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소액 정도는 베팅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소액이라 함은 그래도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신다라면 예상 수익률이 500%,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요거 다시 수익 나시면요,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시면 좋아요. 혹시라도 원희홀딩스가 눌렸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포트를 구성해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이 한 1년 정도만 묻어 두실까요? 2년? 이런 기간이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죠? 얘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점상을 가고요, 상한가를 갑니다. 6일 동안 6연상 갔어요. 단기적으로 충분히 승부 볼 수 있다. 일단 무상증자가 활발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세력들이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고, 조만간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런 큰 수익률이 가능하다.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시작을 해서 금요일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단기적인 승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르고 고른 만큼 정말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소액은 진입해 보시고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숫자 3이죠. 문자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 문자로 안내해 드려보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원희홀딩스 주주시니까요, 원액이라고도 같이 남겨주세요. 중요한 건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좀 힘듭니다. 왜 그렇죠? 공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점상으로 갑니다. 점상으로 가면 애초에 사람들이 안 팔아요. 진입 자체가 불가능.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과연 진입이 될까요? 이때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참 신기한 게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죠. 그래서 이런 음봉을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이런 거 그만하자. 우리는요, 여기서 진입할 거예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서 공시 나온 이후에 요거 한번 수익 챙기셔야죠. 요거 시원하게 한번 대박 내보시고요, 우리 연말 혹은 연초 따뜻하게 보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2월 28일입니다. 12월 18일인데 정규장과 이제 시간에는 모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진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상단에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은 또 언제죠? 12월 19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다 아시죠?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건 세력들이 언제든지 이걸 이용하죠. 왜? 무상증자를 테마를 이용하게 된다면요, 더 강하게 올릴 수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더 크게 올리고 한탕을 크게 해먹을 수 있다. 그만큼 공시가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강조드리지만
공신이 나오고 이거 구경만 하고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좀 누르기 귀찮다라고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도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 주시게 되면 파란색 링크가 나오거든요. 절대로 이상한 링크가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좋고요.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 주셔야 작동을 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요,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에 이미 이 상단에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는 창에서 이것만 남겨주세요. 숫자 3. 그리고 뒤에 이제 원익홀딩스 주주시라면은 원익이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 3이라고 남겨주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문자 하단에 요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뭐 진입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이제 선택이신데,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제가 점검을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원익홀딩스 관련해서도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종목 추천도 한 번씩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안내 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11월 26일 날 제가 제형솔루텍을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투자 경고에 들어간 종목에 대한 패턴을 뭐 매매 기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얘도 지금 투자 경고 4일차에 진입을 했습니다. 보통 투자 경고 걸리고 4일에서 5일 조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보니까 얘도 정확하게 4일차에 진입을 했고, 매수가 16,000원에 1,668원에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려봤는데, 이거 한번 시간 나실 때 확인해 보세요. 11월 26일 날 제형솔루텍 이후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 100% 넘게 갔습니다. 이거 투자 기법으로만 단기간에 100% 수익 가져가셨거든요. 이런 식의 종목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증시가 안 좋은 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드렸었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이런 내용들도 제가 같이 방에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장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조정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지 마셔라. 오늘은 당연한 조정이다 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 기사를 인용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도 이런 기사들은 계속해서 나오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백악관과 국가 로봇 전략 논의를 한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로봇주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런 기사들도 실시간으로 좀 다뤄드리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에게 좀 많이 진입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 이거예요. 종목 선정. 종목 선정을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요, 저 또한 그랬고요, 이 차트를 분석하시고 많이 진입을 하시죠. 근데 종목 선정하실 때 차트만 보시면 안 돼요. 차트 당연히 중요하죠. 이것도 보셔야죠. 수급도 보셔야죠. 그 다음에 또 뭐 봐야 되죠? 재료도 보셔야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확인하시고 괜찮다라고 판단했을 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좀 좋게 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이에요. 엔터주가 요즘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26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 그렇죠? 일본하고요, 이 중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일본 총리가 신임이죠. 새로 당선된 총리가 지금 중국에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일본 안 가죠. 어디 오죠? 우리나라 오죠. 한국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나온 기사예요.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제는 중국에서도 콘서트를 할 수 있게끔 정부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엔터주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일단은 중국 관련된 섹터들 뭐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품이 있죠. 그 다음에 엔터주. 엔터주 말고도 이제 컨텐츠 관련주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죠? 호텔, 카지노. 또 있어요. 게임 회사들. 중국 판호가 열리면요, 우리나라 게임들이 중국에서 정식으로 출시가 가능해요. 그럼 여기에서 또 나오는 매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섹터의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을 보는 회사들이 뭐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심에는 결국 이 반도체 섹터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요, 제가 텔레그램 요 방에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종목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 한번 꼭 진입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런 종목들도 추천해 드리니까 차명덕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구나, 그런 내용들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이제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이 24만 명이에요.
24만 명인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게 이제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는 저희가 모든 정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때까지만이라도 한번 들어오셔서 투자 판단에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자, 원익홀딩스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영상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메인 재료는 요거예요. 자, 트럼프가 미국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좀 고려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100% 진행됩니다. 100% 진행이 될 거고 그럼 우리나라 이제 로봇들이 이제 반사이익을 볼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가 내년부터 로봇 양산을 준비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액추에이터 주문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 기업이 바로 이제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 부품을 계속 사용할 수 없죠. 그럼 어디 거 사용할까요? 우리나라 거 쓸 확률이 매우 높아요. 물론 일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아직 일본이 우위에 있는지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지 그건 아직 몰라요. 하지만 기대감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기사화 될 겁니다. 그러면 로봇 섹터들이 여전히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 우리 원익홀딩스도 결국 메인 재료는 아직까지 드러난 걸로는 이제 로봇이에요, 로봇. 원익 로보티즈의 기술력, 요거를 이제 재료로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원익홀딩스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바로 이 추세를 깨는지에 대한 여부.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11선 여부. 일단은 추세가 형성이 되면 늘 11선을 타고 갔어요. 여기도 11선, 여기도 11선. 11선이 이탈되는 순간 일단은 꽤 큰 조정이 나왔다. 우리는 그걸 좀 조심할 필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면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요.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라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조드리지만 좋아요, 구독은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창에는 많은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이 힘내실 수 있도록 자,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